네, 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수요일 오전에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1월에 강력한 장세를 뒤로하고 12월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명석한 알고리즘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부분이지만 그래도 알고마자도 매는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얼마나 깊게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맨해튼으로 가보시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 두 개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 게 빅스 지수고요. 아래쪽이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 공탐 지수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조금 흔들릴 때가 됐다 했는데 기가 막히게 거기서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빅스 지수도 반등하고 공탐 지수도 이제 공포 쪽으로 살짝 고개를 바꾸기는 했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테슬라가 뭐 사이버 트럭이 어떻고 뭐 엔비디아가 좀 빠질 때가 됐고,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찾으려면 저는 이 금리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1월에 그만큼 시장을 들어 올린 게 금리의 급락이었고, 그 금리가 최근에는 계속 약간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고민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고민을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이제 진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겨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3월 FOMC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들까지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3월 인하? 여러분들 기대하시나요? 당장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3개월 만에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3월 인하가 오려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앞으로 당겨지려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둔화 시그널이 강력하게 오거나, 아니면 올해 3월에 있었던 SVB 사태처럼 야 진짜 큰일 났다, 이 고금리 이대로 유지하다가는 우리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해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건데, 지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고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계 연체율 심각한 상황인가? 가계 소득 굉장히 견조한데, 간밤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 여전히 50을 넘어가는데,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땡겨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1월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게 국채 수급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에는 또 그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할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락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혹시 그래도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가정하에 중국이 조금씩 반등하고 제조업 PMI도 살아난다는 가정하에 재고 사이클이 돌 수 있다 그러면서 소재단, 산업재단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이 좀 강력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계는 있을 것 같고 잠깐의 과도기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종목 확산이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샀어야 했나 봐요. 비트코인이라든지 금 가격 요즘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장난처럼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인정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포모가 느껴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걱정했던 러셀 200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 성장주들의 최근에 상승세가 눈부시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말 많고 탈 많던 GME, 게임스탑 이 종목까지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어디서 올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모두에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3월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중소형 성장주라든지 다들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 빅테크가 좀 쉬어도 종목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한쪽에서는 뭐 보험성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분명히 도산하는 기업들 좀 더 나올 거고 분명히 경기 둔화 올 텐데 미리 인하해서 나쁠 거 없지 않느냐.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사실은 지금 금융 환경이 시중금리 떨어지면서 알아서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인플레 오고 다시 고용 막 살아나고 이러면 어떡할 건데? 라고 되물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은 시장이 좀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대전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단식으로 떨어진대요, 보통. 11월에 계단을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평평한 구간을 지나가야 되고 그 평평한 구간이 지나가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증시가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11월에 좀 강했기 때문에 12월에 이 정도 조정은 뭐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12월이 역사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수급적으로 원활하지는 않대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항상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양도세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11월에 좀 빨리 당겨놨으니까 12월의 장세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그 장세를 당겼던 가장 강력한 주체는 또 HBM, AI를 위시한 반도체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가 좀 밀리더라고요. 어제 SK하이닉스도 낙폭이 좀 크게 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엔 또 이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수출이 살아날 때 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 여실히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지금 수출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 11월 수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그걸 끌어주고 있고, 특히나 그냥 단순히 수출량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디램 가격의 상승세도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디램 가격 오르고 수출 좋아지는데 반도체주를 매도한다? 저는 그 생각은 좀 모르겠어요. 왜 고점 찍고 이제 그때부터는 보통 반도체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 어쩌면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서 살짝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 흐름이 의외로 또 2차 전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그 과도기에 2차 전지를 사야 되느냐? 그렇다고 하기에도 지금 뭐 리튬 관련주 앨범알 주가 보시면 간밤에도 또 크게 빠졌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아직 2차 전지의 뭐 업사이드가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만큼 최근에 많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그 과도기에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종목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저는 그 두 가지의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교집합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종목 확산이 일어나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X축이 2022년 수익률이고요. 이 Y축이 2023년 상대 수익률인데 둘 다 좋았으면 저쪽 1사분면에 있겠죠. 근데 둘 다 안 좋았던 섹터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웹툰 드라마, 뭐 소비, 이커머스, 바이오 등등 이쪽이 최근에 나름대로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거나 집어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대전제, 내년에 금리 인하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반대로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섹터는 길게 묵혀두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내년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쉬어야 또 멀리 가잖아요. 저는 계속 올라갔으면 뭐 증시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계속 오르면 오히려 좀 불안해요. 물론 그게 끝도 없이 올라가면 더 기분 좋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쉬어갈 때가 있어야 더 멀리 간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찾아보다 보면 내년에 대한 힌트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